이 회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간 드라마틱했던 시장의 호황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 또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했던 일은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그래 이거 좋고 좋아서 살 거고 이건 나빠서 팔 거고 정말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공매도를 할 거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대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은 없거든요. 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거 대비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게 얼마나 일어날까? 이건 비용이잖아요. 또 비용을 모델링해야 실제로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파라고 하는 기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트루 알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트랜잭션 코스트를 모델링하는 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트랜잭션 코스트 모델이 제대로 비용을 예측해야 하니까 실제 이걸 사고 파는데 드는 비용,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을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매니지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에 가면 전부 다 기기화돼 있어서요. 운용력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 같은 게 있어요. 웹페이지 형태로 구현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오늘 실제로 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는, 소위 리밸런싱이 일어나야 되는, 혹은 새로 신규로 들어온 최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국민연금 어카운트도 있는 거죠. 어카운트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쭉 나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걸 클릭하고 관련된 리포트를 모두 검토하고 뭔가 특이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고객이 준 맨데이트,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거 있죠. 만약에 NPS의 고객의 포트폴리오였다면 이 계좌는 글로벌 엑스코리아라는 맨데이트 리콰이어먼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은 우리가 알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 운용사를 쓰고 있으니 이 맨데이트는, 이 포트폴리오 어카운트는 한국 제외한 곳에만 투자하라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혹시나 데이터 에러로 한국 주식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한번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것도 모두 자동화돼서 더블 체크를 다 하지만 시스템이 혹시나 파이널 게이트키퍼,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한국으로 해놨는데 왜 그게 일어나? 이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회사인데 어제 미국 기업이 인수한다고 했어봐요. 그러면 이건 한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예요? 애매해지죠? 여기에 이제 톨러런스 기간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언제까지 용인한다. 어나운스먼트 데이트로부터. 맨데이트 안에 그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어차피 시간 지나면 팔아야 될 걸 만약에 오늘 더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뉴스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약 80여 개의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30빌리언 정도 했던 게 100빌리언으로 빠른 시간 안에 늘어났기 때문에 포지션이 워낙 많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한 포트폴리오에 한 200에서 많으면 400개 정도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했던 자산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건 인수합병이라는 형태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BP랑 로열 더치 쉘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 뉴스로 나왔고 아직 인수합병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실시간 정보를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에는 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의사결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금융규제당국의 어프로벌도 필요하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포지션을 없앨 것인가?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 제가 다녔던 회사는 어울리지 않게 그날의 운용 책임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일어나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그랬고 이게 불편한 거죠. 왜냐면 우리 회사는 시스템 기반으로 누가 의사결정을 하던 그대로 시스템을 따르도록 사람들의 모든 인텔리전스와 생각은 엔진에 넣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 엔진에 대해서 기여한 것으로만 보상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0개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제가 그중에 뭘 검토하기로 결정해서 제 이름이 붙고 제가 책임을 지던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M&A 디시전이 걸려 있으면 의사결정이 조금씩 달라져요. 미묘하게. 그래서 이 의사결정조차도 자동화하자는 게 제가 회사에 제안한 내용이었고 처음엔 다들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팩터 리서치 하는 회사지 M&A 알비트라지 샵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춘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15개의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찾아냈고 그 팩터를 기반으로 no buy, no sell, 아니면 no short 이런 의사결정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게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은 제가 이 회사에 기여했던 나름의 업적인 거죠. 그리고 저는 수많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었고 신기한 거 많이 했거든요.